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제가 오늘 촬영하고 있는 거는 24년 2월 8일 날 제가 녹화를 좀 미리 하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이제 보시는 날은 2월 16일이 되지 않을까, 금요일로 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이 어떠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예, 미리 좀 찍고 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함께 배우기 이제 특별판으로 이제 시리즈별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은 한번 이제 더 올라가, 함께 배우기 이제 본판 올라갑니다. 원래 내일은. 그렇죠. 그 VR, XR 관련해서 이제 내일은 올라갈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특별판은 이제 요걸로 좀 마무리하고요. 어쨌든 제가 시간 비웠기 때문에 요걸 진행하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함께 배우기 반드시 다가온다 이건 꼭 아니지만, 여기 이제 그래프도 여기 그림도 있지만 뭐죠? 라니냐. 작년까지는 엘니뇨가 왔잖아요. 근데 이제 라니냐가 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이제 대신증권에 저희 당사에 있다가 이제 대신증권에 가신 그 최진영 연구원님이 요새 보고서 보면 이제 라니냐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그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엘니뇨하고 라니냐가 뭐냐? 엘니뇨는 중앙 및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거예요. 아무튼. 그러니까 중앙하고 동태평양.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우리나라 이 동쪽, 여기서부터 저기 그 캘리포니아 있죠. 뭐 요쪽 지역에서 이제 가운데 뭐 하와이 정도로 해야 될까요? 아무튼 하와이부터 거기 뭐 동태평양. 예. 그런데 이제 해수면 온도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쪽에 이 비가 좀 많이 오고 막 이래가지고 가뭄이 아니라 풍년이 온대요. 밀 산지가 그쪽에 있다 보니까. 곡창지대 강수량이 증가해서 실제 농산물 가격이 많이 떨어져요. 예. 이게 이제 엘니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작년 초에 저희 그 당시에 이제 최진영 연구원님이 저희 회사에 있을 때 보고서를 썼죠. 저희 아마 음식료 담당하시는 분하고 같이 썼던 것 같은데, 엘니뇨 온다. 예. 그래서 엘니뇨가 오면 사탕수수 가격은 오를 거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탕수수는 뭐예요? 여기 뭐 그 설탕 원료죠. 아니, 그리고 커피값 올라갈 거다. 근데 나머지 밀 가격이나 온갖 농산물은 다 빠진다. 그래서 라면주를 봐야 된다. 그게 사실 그 보고서 핵심이었는데 정확히 맞췄죠. 진짜 놀라울 정도로 저 깜짝 놀랐고, 왜냐하면 이제 밀 가격이 떨어지고 이러면 이 라면 수혜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밀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라면 또 미국 수출도 잘 돼가지고 더 좋은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엘니뇨가 근데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그럼 이제 다음엔 또 라니냐가 올 거래요. 그러니까 엘니뇨, 라니냐. 라니냐는 정반대, 추워요. 그러니까 엘니뇨는 그냥 뭐 저기 표현대로 그냥 뜨겁습니다. 뜨겁다. 예, 뭔가 열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라니냐는 뭔가 춥다. 예, 평년보다 기온이 0.5도 하회하는 거예요. 슈퍼 엘니뇨, 뭐 슈퍼 라니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온이 훨씬 높거나 훨씬 낮은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제 곡창지대에 여기는 또 정반대로 가뭄이 또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하반기하고 그 아마 내년까지 해서 라니냐 발생. 물론 이제 이거는요 예측이지 반드시 온다는 건 아니에요. 뭐 사실 기후를 어떻게 알겠어요, 정확하게. 예. 이랬으니까 이런다는 아닌데, 근데 주요 전문 기관에서 실제 올해 하반기에 발생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대요. 8월에서 10월, 7월에서 9월 올렸어요. 물론 안 오고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적어도 이제 엘니뇨 끝나가는 거죠. 그럼 이게 이렇게 낮아졌던 곡물 가격은 아마 올해 연말이나 내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파종 시기나 이런 게 있어서. 근데 그 전에 천연가스부터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추워져요. 그래서 사실 올해까지는 뭐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미국은 좀 한파가 왔지만 아주 막 이렇게 춥거나 뭐 그러진 않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 추웠다 더웠다 막 하니까. 근데 이제 올 가을, 올 겨울이죠. 예, 올해 연말, 내년 초에는 또 한파가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겨울철에 만약에 라니냐가 발생하면 난방 수요가 급증하고 천연가스 가격 오르고요. 천연가스가 원료인 비료 가격이 올라요. 요 구도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너무 빠르죠. 사실 1월이니까 뭐 벌써 이거 고민하냐. 근데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게 투자자의 저는 그 투자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실패를 해도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한번 해보세요. 검증도. 아, 이렇게 했더니 잘 맞더라. 아니면 이게 또 틀린 아이디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또 경험을 쌓는 거죠, 사실. 예, 정답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최준희 연구원님이 썼던 자료에 나온 걸 이제 캡처를 해봤는데 실제로 이게 그 보시면 곡물 가격이 오를 때 있죠. 이때 해수면 온도가 낮습니다. 이때 뭐죠? 라니냐 때예요. 근데 보세요. 해수면 온도가 쫙 오르죠. 요 회색이거든요. 그때 곡물가 이미 떨어져 있죠. 예, 그러니까 엘니뇨 오면 곡물가는 떨어져요. 근데 이 해수면 온도가 다시 낮아진다면 이 곡물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겨울철 북반구의 난방 수요가 오르면 천연가스 가격이 오릅니다. 이런 각종. 그러면 천연가스로 원료로 비료 만들거든요. 비료 가격 오르죠. 그럼 농산물 경작 비용이 올라가요. 곡물가 오릅니다. 그 사료값이 올라요. 그 사료주들이나 비료주한테 호재인 거예요. 지금은 이들 아무도 관심도 없죠. 그냥 완전히 철저하게 소외받고 있어요. 예. 지금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투자하셔도 아무 이건 도움 안 됩니다. 아시죠? 그거 꼭 염두에 두세요. 올해 하반기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라니냐가. 이제 그거를 아이디어 삼아서 한번 보자는 얘기고. 그래서 이 질 속의 비료를 많이 쓰거든요. 비료는. 예, 근데 그 질 속의 비료는 요 N2랑 천연가스로 만들어요. 석탄하고. 예, 천연가스 가격을 자극시킬 수 있어서 암모니아 올라가고 질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내용인데 나머지는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러면 옛날에 2022년도에 물론 우크라이나 때 전쟁 났을 때 곡물가부터 해서 천연가스 난리가 난 적 있죠. 그때 사례를 제가 찾아봤어요. 예, 옛날 보고서 다 뒤져봐가지고 찾아봤더니 꼭 전쟁처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너무 극단적인 거고 다만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만약에 이대로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까 그걸 이제 고민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그거 찾다 보니까 하나투자에서 나온 자료 중에 이게 있더라고요. LNG 가격이 천연가스 가격이죠. 이 거의 똑같이 가는 거 보이세요? 비료값하고 이게 전쟁 때입니다. 그 2년 전에 보이시죠? 예. 그 비료의 종류는 질산계가 많아요. 그래서 천연가스랑 연동돼 있는 거예요. 그 비료는 미국 농가 현금 원가의 15%. 예. 그러니까 비료값이 오르면 미국 농가는 현금 원가가 올라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격을 첨가시킵니다. 농산물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 농산물 관련된 기업들한테도 좋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찾아본 거예요. 2년 전에 데이터를. 그때 뭐가 좋았나. 그래서 찾아봤더니 결론 이렇게 좀 한번 제가 내려본 거예요. 이건 절대 가정입니다. 가정이고 지금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죠. 오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LNG하고 LPG 멀티발전소로 올해 하반기부터 SK가스가 이제 가동 들어가거든요. 예, 본격적인 가동 들어갑니다. 뭐냐면 보통 LNG 가격이 LPG보다 낮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LNG로 발전소를 돌립니다. LPG가 좀 더 비싸니까 평소에. 근데 LNG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되죠? LNG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요. 그러니까 뭐 미친다는 건 표현 좀 그렇고 많이 올랐어요. 예를 들면 오르면 비싸니까 저걸로 발전하면은 수익성 안 나죠. 그럼 뭘로 하냐면 LPG로 돌려요. 연료를. 비싼 거 안 쓰고. 그 LPG로 발전소를 돌려서 전력을 만드는데 그 LNG는 남을 거 아니에요. 저 남는 LNG를 팔아요. 가격이 오르니까 비싼 가격이. 그걸로 돈을 버는 거죠. 그 멀티 발전소를 이제 올해 하반기에 가동하니까 그것도 좀 수혜가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암모니아 아까 보셨죠. 비료 수요 올라가거든요. 암모니아 가격이 오릅니다. 암모니아 유통하는 국내 최대 업체는 롯데정밀화학이에요. 그래서 당시에도 롯데정밀이 급등했었어요. 제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비료 중간재 있죠. 비료 만들기 전에 또 칼륨 같은 거 있죠. 염화칼륨이나 가성칼륨. 이제 어떻게 첨가제인데 그거 하는 회사가 이제 유니트죠. 간접적인 또 수혜를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진짜 이제 비료 가격이 올라간다. 비료 만드는 회사 이제 남해화학이 대표적이죠. 사료가 또 오르겠죠. 사료는 선진과 이지바이오 요 기업들이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농가의 수입이 올라요. 가격이 오르니까. 그래서 농기계 업체들이 또 좋아집니다. 농기계산. 그래서 2022년도에 농기계 업체들 주가 되게 좋았죠. 기억나시죠? 막 그때 뭐 TYM, 대동이 뭐 그냥 연일 막 급등하고
난리. 요새는 아무도 관심도 없지만.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이 너무 비싸지면 난방으로 이제 그 석유를 또 써요. 예, 가스 대체. 그래서 전통적으로 또 정유주도 좋았었던 이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S-오일과 GS. 그래서 라니냐가 하반기에 발생한다면 이거 어디까지나 좀 가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되겠지 무조건 투자해야지 이러진 마시고 이런 가정하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하나의 그 미래를 좀 그리면서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안에서 옛날 보고서 옛날에 어땠지 직접 찾아보고 그걸 이제 추려가지고 예, 그 중에 지금도 그래도 이 안 좋은 환경에도 안정적으로 돈 버는 기업이 있다면 주가 못 올랐다면 뭐 기왕이면 또 이런 기업들 중에 배당 많이 주고 현금 여력이 있으면 저 PBR로도 괜찮은 거죠. 그렇게 해서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만약에 라니냐가 오면 주가가 오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때 유유히 팔고 나가는 거죠. 남들이 올 때. 네, 그런 전략인데 단 시간이 좀 길게 걸릴 수는 있다는 거. 그리고 라니냐가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좀 고민을 해보시되 최진영 연구원님이 워낙 작년에 또 잘 맞추셔가지고 올해도 맞출지 모르지만 아무튼 요즘에 라니냐가 하반기에 올 거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짧지만 한번 굵은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한켠에 조금 이런 아이디어도 있구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 영상이 아마 나가는 시간은 그 2월 16일일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잘 보내시고 주말에 또 하나 더 올라오는 영상까지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고 저는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정식적으로 출근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휴 잘 보내세요.